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명분으로 5개 나라의 군함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거절했고 우리나라와 일본, 영국, 프랑스 4개 동맹국은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김다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5개국 가운데 가장 명확한 입장을 보인 건 중국입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미국 매체의 관련 질문에 중국은 중동의 친구이자 전략적 파트너라며 이란과의 관계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껏 외교적 해결을 강조해온 것처럼 적대 행위부터 멈추는 게 우선이라고 파병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中方呼吁立即停止军事行动，尽快重回对话谈判，避免紧张局势进一步升级。 이미 중동에 상시 해군 전력을 보유한 유럽 국가도 이번만큼은 신중합니다. 영국은 다양한 선택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고 프랑스는 관련 공식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상황이 가라앉은 뒤에 호위 임무를 준비하겠다며 당장 전쟁에 끼어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해둔 상태입니다. Et l'objectif, ce serait, quand il y a une baisse de ces conflits, de manière totalement pacifique, de pouvoir escorter des tankers, des porte-conteneurs et de rouvrir la route du gaz et du pétrole en sortie d'Ormuz pour aller alimenter les marchés mondiaux.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지만 법적으로 군사 행동에 제약이 큰 일본도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법제상 존립 위기 상태가 선언돼야 전투 임무가 가능한데 이번 주 예정된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트럼프의 돌발 발언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ホルムズ海峡でのタンカー護衛に関してはこれ日本政府に対して、米国から、何ら要請はなされておりません。 우리 정부 역시 아직 미국의 요구가 공식화한 건 아닌 만큼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좁고 이란 해안과 가까워서 집중 타격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죽음의 상자, 이른바 킬박스라고도 불릴 만큼 큰 군사적 위험이 각국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 요청이 전해진 후 청와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함정 파견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향을 정할 걸로 보입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한국을 포함한 5개 국가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이후 하루 만에 청와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SNS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기보단 한미 간 조율에 방점을 찍은 거로 보입니다. 아직 미 정부가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함정 파견을 요구한 건 아닌 만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정상화 필요성에는 원론적이지만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 보호 대상이라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주시하면서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등 함께 함정 파견을 요구받은 주변국들의 반응을 살피며 최종 입장을 정할 거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의 요구가 공식화할 경우 최대 난제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ABC 방송에 출연해 전 세계 모든 국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 상품에 의존하고 있다며 그 목록의 가장 위에 중국이 있고 일본과 한국, 그리고 아시아 모든 국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라들이 이번 사태로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며 목표를 이룰 때까지 미국과 함께 전쟁을 계속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5개국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확전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5일, 이스라엘군이 이란을 향해 대규모 파상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란 서부에 있는 정권 기반 시설들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과 함께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전쟁을 계속한다는 뜻을 함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 내 경찰본부와 위성통신 시스템을 드론으로 타격하며 맞섰습니다.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도 미사일 공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I just hope that there will be peace soon and that the threat from Iran to Israel, which is a very real threat, will be over.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란이 주요 항구에 대해 현지 주민들에게 대피 경고를 보낸 뒤 미사일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수도 리야드와 유전이 있는 동부 지역에서 드론 10대를 추가로 격추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주변국들의 민간 시설이나 주거 지역은 겨냥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주변국들과 외교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제사회를 향해 확전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명분 삼아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군함 파견을 요청한 뒤에 나온 발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이스라엘을 향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알고도 이란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기 종전을 호언장담했지만 이제는 동맹국들에게 군함 파견이라는 위험한 청구서를 내밀며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기전을 자신하며 강행된 미국의 이란 공습. 하지만 보름이 지난 지금 전황은 끝을 알 수 없는 늪에 빠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결정 뒤에 CIA와 합참의 경고를 묵살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독단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 수뇌부는 세계 원유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것이라고 수차례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란이 해협을 막기 전 굴복할 것이라며 유가 상승조차 걱정할 필요 없다는 오판을 밀어붙였습니다. I think so. Okay, and with respect very soon. Look, everything they have is gone, including their leadership. 이란은 정규전 대신 좁은 수로에 숨어 기뢰와 자살 드론을 동원하는 비대칭 전술로 해협을 장악했습니다. 미국은 전쟁 시작 48시간이 지나서야 선박 호위 대책을 급조해 내놓는 등 그야말로 준비 없는 전쟁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전쟁이 수렁에 빠지고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하며 통제 불능 상태가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안보 청구서의 성격을 바꿨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을 지목하며 군함을 보내 기름을 직접 지키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are more vulnerable. The likes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South Korea, really have oil inventories that span anywhere between sort of 20 to 50 days. 지금까지 돈으로 해결하던 방위비 분담을 넘어 이젠 병력을 교전 중인 전쟁터로 보내라는 실질 전력 투입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의 오판이 동맹국의 피를 요구하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던 트럼프의 확신은 이제 전 세계를 기약 없는 소모전의 인질로 만들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앞서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하르그 섬의 모든 군사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마이크 발츠 주 유엔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습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왈츠 대사는 현지 시간 15일 미 CNN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하르그 섬 석유시설 공격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선택지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현재는 군사시설만 타격했다며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까지 타격하길 원한다면 그 옵션을 열어둘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폭등한 가운데 바레인의 국영 알루미늄 생산업체가 단계적으로 생산량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제련소를 운영하는 알루미늄 바레인은 호르무즈 해협의 운송 차질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원자재 재고를 보호하기 위해 세 개의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량의 19%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억 1천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아시아 지역에서 즉각적으로 방출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IEA는 현지 시간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국들의 비축유 방출 계획을 취합했다면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회원국들의 비축유는 즉각 방출되고 미주와 유럽 회원국들은 3월 말부터 방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시아 구매자들이 중동 석유에 가장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방출 속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아직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사망설까지 불거졌죠. 트럼프 대통령은 사망설은 루머라고 일축하면서 모즈타바가 살아있다면 항복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이란 하메네이 뒤를 이어 차남 모즈타바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건 지난 8일입니다. 하지만 선출 이후 줄곧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신변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살아있다면 나라를 위해 똑똑한 선택을 해야 한다며 그게 바로 항복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살아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사망설은 루머라고 일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부상당한 명예로운 용사다. 일단 최고 지도자가 또다시 걸석이 된다면은 혁명 수비대가 지금 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그 권력 집단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서 전쟁 끝날 때까지는 이란의 석유 수출 중심지 하르드 섬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미군 폭격으로 섬이 완전히 파괴됐다면서도 재미삼아 몇 번 더 공격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를 원하지만 조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종전을 협상할 의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해서는 전쟁만 끝나면 유가가 바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런 유가 불안이 11월 미국 중간 선거에 미칠 영향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자신했습니다. 처음에 얘기할 땐 4주 내지 6주를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이 기간 내에 뭔가 목표를 달성을 해야만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이란의 핵 위협을 3년, 5년 후로 확 뒤로 미뤘다면 상당한 목표 달성으로 지지를. 미국의 정치적 목표와 별개로 피해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군 장병만 13명 숨졌고 이란과 레바논, 이스라엘 등 주변국을 포함한 사망자는 3,000명을 넘어섰다고 CNN은 집계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숨진 이란의 직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생전 차남 모즈타바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CBS 방송은 현지 시간 15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 정보기관이 하메네이가 아들이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는 분석을 트럼프 대통령과 소수 측근들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로했던 하메네이는 아들인 모즈타바가 언젠가 권력을 잡는 상황을 경계했는데요. 모즈타바가 그다지 똑똑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라크에서 이란 추종 무장 세력들의 미국을 겨냥한 공격이 격렬해지면서 미국이 이라크 내 자국민들에게 전면 철수령을 내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이 이란 및 이란과 연계된 무장단체가 이라크 내 공공안전에 주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모든 자국민에게 즉시 이라크를 떠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전날까지만 해도 자국민들에게 눈에 띄지 말라는 정도의 권고를 한 미국이 전면 철수령을 내린 건 이란 전쟁이 국경을 넘어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막아날 방패가 사라지자 미국은 적기지를 먼저 타격하는 공세적 방어로 승부수를 던졌는데 전면적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공습 보름 만에 1년치 요격 미사일을 소진한 미국과 이스라엘. 쏟아지는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세에 방패 역할을 하던 패트리엇과 사드 미사일 재고는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격 미사일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미국의 공식 지원을 요청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동맹국 방어망까지 책임져야 하는 미국의 전략적 부담은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물자를 중동으로 돌리고 있지만 가성비를 앞세운 이란의 물량 공세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결국 미국 국방부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추는 대신 발사전 기지를 초토화하는 공세적 방어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We've heard them talk about taking various measures, and we're planning for all of them. So we have a plan for every option here. 문제는 이 같은 공세적 전환이 전쟁의 강도를 크게 높인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이란 본토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경우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저항의 축을 동원한 총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و در مورد گشودن دیگر جبهه‌های آسیب‌پذیر دشمن فعالسازی آن در صورت استمرار وضع جنگی و بنابر رعایت مصالح صورت خواهد گرفت. 미국은 특히 지하 깊숙이 숨겨진 이란의 핵시설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강력한 벙커버스터는 물론 저위력 전술의 카드까지 검토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패가 사라진 자리를 날카로운 창으로 메우려는 미국의 선택이 중동을 넘어 지구촌 전체를 통제불능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시부터 최고 가격제를 시행합니다. 이란발 중동 위기로 치솟았던 국내 기름값이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사흘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한때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섰던 평균 휘발유 가격도 1,800원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근을 하루 앞둔 휴일,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 몰려든 차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기름값이 며칠 사이 뚝 떨어지면서 미리 연료통을 채워두려는 모습입니다. 한 2, 3일 정도 계속 봤을 때는 조금 내린 것 같아요. 워낙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미리 아직 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득 채워놔야지 마음이 안심이 될 것 같아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사흘째,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1리터에 1,840원, 경유값은 1,842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직전 이틀보다 내림폭은 둔화했지만 리터당 1,900원을 웃돌던 닷새 전 가격과 비교하면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특히 경유 가격이 빠르게 내리면서 한때 20원 넘게 벌어졌던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경유의 공급 가격 최고액을 휘발유보다 더 낮게 책정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럭 등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기름값 부담은 여전합니다. 1,500 몇십 원 했댔걸요. 그거하고 차이가 엄청 나죠. 현장 일 다니고 하는데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는데 부담이 좀 많이 가죠. 이런 가운데 중동 사태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 3주 후에 국제 유가가 반영돼 국내 유가도 인상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앞으로 유가 추이는 안개 속에 빠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중동 사태 여파에 원달러 평균 환율이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 국면이 이어질 경우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졌던 1,500원대에 올라설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중동 사태가 터지자 원달러 환율은 지정학적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며 치솟았습니다. 지난달 말 1,420원대에 내려왔던 환율은 중동 사태 이후 빠르게 올라 1,490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지난 13일 거래량이 적은 야간 거래에서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50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 환율 평균치는 1,476.9원, 월간 기준으로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주엔 1,480원을 넘어섰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둘째 주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환율은 하루에도 수십 원씩 오르내리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하루 평균 변동폭은 14원을 넘어 16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야간 거래까지 포함하면 변동폭은 25원까지 벌어졌습니다. 특히 원화는 다른 주요국 통화보다 하락폭이 더 컸는데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유독 OECD 국가들 중에 원유 의존도가 제일 높은 국가라 산업 구조상에 원유가 많이 다소비되는 국가인데 그런 영향을 해외 투자자들이 심각하게 보는 걸로 생각합니다. 중동 사태로 고유가 상황이 계속될 경우 환율이 1,500원대에 안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1,500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고 환율을 벗어난 거시경제 전반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고유가, 고환율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실물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중동에 발이 묶였던 한국인 200여 명이 우리 공군 수송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정부가 항공편 운항이 자유롭지 않은 중동 국가들에 머물던 우리 국민을 사우디로 이동시켜 군 수송기로 태워온 겁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공항에 착륙한 공군 수송기에서 군인들이 아닌 민간인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진 뒤 2주 넘게 귀국하지 못하던 우리 국민입니다.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너무 걱정되고 불안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너무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올 수 있으니 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라고 너무 감격을 너무 많이 받고 마침내 귀국해 한국 땅을 밟았지만 여전히 머릿속에는 전쟁의 공포가 생생합니다. 최근에 하루 이틀 사이에 굉장히 잦은 소리가 큰 소리가 많이 나고 드론도 많이 오고 이제 요격해서 나는 소리들이 너무 잦아져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발한 이 항공기에는 우리 국민 20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한국행 직항편이 다니지 않는 인근 국가에서도 귀국 희망자를 파악해 사우디로 이동시킨 뒤 수송기에 태웠습니다. 레바논과 바레인, 쿠웨이트 등에 머물던 사람들은 현지 공관의 도움을 받아 육로로 사우디에 온 뒤 수송기에 탈 수 있었습니다. 항공기에는 외국 국적의 우리 국민 가족 5명과 일본인 2명도 함께 탔습니다. 정부는 당초 UAE와 마찬가지로 현지 항공사나 대한항공 전세기 투입을 고려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군 수송기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사막의 빛이라는 작전명 아래 투입된 수송기에는 조종사와 정비사를 비롯해 의료진 등 병력 60여 명이 동승해 귀국길을 도왔습니다. 군으로서 국민을 지키는 임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고 언제든지 이런 유사시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할 수 있도록 항상 훈련하고 대비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수송기 이동을 위해 경로에 있는 10여 개국의 영공 통과 협조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우리 국민의 무사 귀국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원팀 협력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외교부와 국방부, 합참과 공군,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현지 공관은 물론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에 참여한 경찰청까지 힘을 모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전 성공을 위해 밤낮 없이 애써준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노고와 헌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사포 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사정권을 언급하면서 대남 공격용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동시에 미국의 이란 공격과 관련해 자신들의 무력 수준을 과시하는 성격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혜와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이동식 발사대가 연신 불을 뿜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포병 구분대 훈련이라며 공개한 600mm 초정밀 다연장 방사포 발사 장면입니다. 북한은 이 방사포탄들이 360km 넘게 떨어진 동해선 목표를 100%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사 장면을 직접 지켜본 김정은 위원장은 사거리를 언급하면서 이 무기가 대남 공격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20km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며 전술 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에 대한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핵탄두 화산 30일을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단순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에만 국한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란처럼 미국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자신들은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는 겁니다. 이란은 핵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에 비해서 북한은 핵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란과는 다르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 미사일 발사체를 통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우리 식목일에 해당하는 식수절을 맞아 나무 심기 공개 행사를 하는 등 과거 북한 지도자들이 한미 연합훈련 기간 잠행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중동 사태와 국제유가 급등에 지난주 금요일 야간 거래 중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또다시 넘어섰습니다. 이달 평균 환율은 1,476.9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5,400선으로 밀려나며 마감한 코스피가 어떻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지도 관심입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오늘 4월 유류 할증료를 확정 고시합니다. 국제유가가 치솟으며 유류 할증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항공권 가격이 10만 원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오늘부터 미국산 신선란 28,000판 추가 판매를 시작합니다. 한 판에 5,790원이며 1인당 2판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해양수산부와 UN 식량농업기구가 오늘부터 부산에서 항만국 조치협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 공무원 20명이 참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 전문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업무 설명회를 엽니다. 올해 중소금융부문 감독 검사 방향 설명과 함께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자맹에 들어갔던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이틀 만에 복귀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정권을 약속했다며 첫 행보로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오세훈 시장의 참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공천 과정에서의 이견을 이유로 임명 29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던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격 복귀했습니다. 휴대전화까지 끄며 자맹에 들어간 뒤 이틀 만입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혼란과 걱정을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장동혁 대표가 공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와 다시 직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장 대표는 이 위원장에게 혁신 공천을 완성해달라며 SNS를 통해 복귀를 공개 요청했습니다. 이후 밤늦게 경기도 모처에서 만남이 성사됐고 설득 끝에 마음을 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YTN과 통화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만큼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고 혁신 공천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행보로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모를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콕 집어 당의 소중한 자산이며 중요한 지도자인 만큼 꼭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많은 선거에
재공모는 있었지만은 제재 공모의 경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여를 해서 공천 경쟁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반면 오 시장 측은 공관 일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앞서 요구했던 혁신 선대위 출범이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당장 선대위 구성은 어렵더라도 지도부 차원의 전향적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건데 장 대표 측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말씀하신 혁신 선대위가 어떤 특별한 다른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기존에 해왔던 선대위 관련된 논의는 지금도 계속.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복귀로 어렵사리 선거 준비는 재개했지만 국민의힘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가 공모에 참여할지 이른바 혁신 공천에 어떤 내용물이 담길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5명의 합동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연설회에 참석한 한준호, 추미애, 양기대, 권칠승, 김동연 후보는 제각기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동반자로서 도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울산과 서울동에 합동 연설회와 토론회를 이어가며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을 선출해갈 예정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세차장 주인이 사업을 돕겠다면서 접근한 남성으로부터 수개월 동안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종업원도 피해를 입었는데 한쪽 눈이 실명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현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쇠막대를 마구 휘두르는데 상대 남성은 맞으면서도 저항조차 못합니다. 피해자는 충남 천안에 있는 세차장 사장 30대 A씨. 가해자는 이 세차장 일부를 임차해 광택숍을 운영하던 40대 전모 씨입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반년여 동안 임차인인 전 씨에게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폭행당했다고 말합니다. 막 세차장을 물려받은 자신에게 일을 가르쳐주겠다며 접근한 전 씨가 화가 난다거나 일을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매달 160만 원인 임차료도 처음 2달을 제외하고는 받지 못했다는 게 A씨 설명입니다. 체벌을 시키기도 했어요. 투명의자 자세 있잖아요. 그거를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손들고 무릎 꿇고 있으라고 한다든가. 초등학생 수준의 지적 장애가 있는 60대 종업원 B씨도 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전 씨의 주먹에 맞은 B씨는 이후 오른쪽 눈이 실명됐고 왼쪽 눈도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경찰은 폭행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한쪽 눈에 흐릿하게 보이가 아야. 시간 때때로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와서 때리고 뒤집잡고. A씨는 전 씨가 사업이 잘 되게 하려는 거라며 본인이 없으면 세차장이 망할 것처럼 심리적 지배, 가스라이팅을 해 쉽게 맞서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세차장에서 있었던 일을 알리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신고할 엄두도 못 냈다는 입장입니다. 친한 깡패, 천안 깡패 주목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말하면은 너는 하루아침에 없어질 거고 부모님도 다 사고 내가지고 다 죽이고. 경찰은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전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금전 피해도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임차료 미납 등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남양주 오나읍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숨진 여성의 직장 인근 길목에서 여성을 기다렸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끌고 온 렌터카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는 운전석 창문을 깨고 범행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하얀 SUV 차량이 시골 길을 따라 내려옵니다. 차를 몰던 20대 여성은 이로부터 불과 2분쯤 뒤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40대 스토킹 가해자 A씨를 만났습니다. 아침 8시 57분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직장 근처 길목에서 렌터카를 타고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나타나자 그 앞을 가로막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이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운전석 창문을 깨고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자신이 몰고 온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도중 전자발찌를 끊고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시간쯤 지난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양평국도 한쪽에 정차된 차 안에서 발견된 A씨는 약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곧바로 압송됐지만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앞으로 며칠 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긴급체포 시한 안에 피의자 조사와 구속영장 신청이 어려워지면서 경찰은 일단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A씨가 입원한 병원에 상주하면서 A씨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범행 동기 등 경위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오늘 첫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2부는 오늘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을 소환 조사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을 먼저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집중 확인할 전망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민간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 여인현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준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들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다 피고인들이 국방부에서 파면된 뒤 특검 요청에 따라 중앙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는 21일 열리는 BTS 광화문 공연에는 최대 26만 명이 몰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경찰은 광화문 일대 6,500명을 투입해 대규모 인파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경찰이 대규모 인파 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연 당일 최대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찰관 6,500명을 현장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를 마치 스타디움처럼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연장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고 관람객이 출입할 수 있는 31개 게이트를 운영해 세종문화회관과 청계광장, 그리고 태평교차로 일대까지 출입 동선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또 공연장으로 우회 진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 통제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KT 웨스트 사옥과 교보생명 빌딩 등은 안전관리를 위해 주차장과 정문이 폐쇄되고 일부 건물의 결혼식장과 헬스장 등 시설은 제한적으로 통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변 교통도 대폭 통제됩니다. 광화문과 서울시청을 잇는 세종대로는 공연 전날 밤 9시부터 공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전면 차단되고 사직로와 율곡로, 광화문 지하차도 등은 공연 시간에 맞춰 단계적으로 통제됩니다. 폭발물 등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합니다. 경찰은 공연 당일 아침 7시부터 관람객의 휴대 물품을 검색해 위험물 반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려 나오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경찰은 주최 측과 협력해 순차적인 귀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경기도 최대 스포츠 행사인 경기도 체육대회가 올해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열리는데요. 오는 4월 16일부터 시작하는데 선수와 관람객 등 2만여 명이 모일 걸로 예상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마이너스 90kg 이하 라이트 헤비급 보디빌딩 종목 출전을 앞두고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배철영 선수입니다. 매일 4시간씩 운동하며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도민체전에서 은메달까지는 목에 걸어봤는데 아직 금메달을 걸지 못해서 제 개인적인 목표로도 좀 금메달을 한번 꼭 걸어보는 게 꿈입니다.
볼링 여자 5인조 시합에 참가하는 16년 차 엄예린 볼링 선수도 훈련에 한창입니다. 볼 관리를 열심히 한다든지 이제 아무래도 처음 볼링장이니까 열심히 이 볼링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 중입니다. 이들을 포함해 선수 12,000여 명이 참가하는 제72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다음 달 16일부터 18일까지 광주시 G 스타디움 일대에서 열립니다. 육상, 수영, 축구 등 27개 종목 선수들이 경쟁에 나섭니다. 성화체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행궁에서 진행하고 성수는 한강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시 검룡소에서 채수합니다. 여기에 더해 도내 각 시군에서 채수한 성수를 다랑아리 모양의 성수대에 담아 분수 형식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성수대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의 화합과 어떤 그 발전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번 대회를 위해 새로 만들거나 고친 체육시설은 향후 시민에게 개방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김과 미역 등 우리 식탁을 책임져온 해조류가 이제는 미래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조류의 고장 전남 완도에서 2년 뒤 열릴 본대회를 앞두고 그 비전을 미리 확인하는 프레 국제해조류 산업박람회가 오는 5월 막을 올립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과 톳,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의 본향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완도입니다. 완도에서 오는 5월에 미리 보는 국제 해조류 산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국민들은 해조류 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선보일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5만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2026년 프레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를 압도적인 성공 박람회를 만들 것을 다짐한다. 프레 국제 해조류 산업 박람회는 해양 치유와 바이오, 블루카본의 가치를 높이는 글로벌 웰니스 축제의 장으로 꾸며집니다. 올해는 특히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박람회에 방점을 찍을 예정입니다. 세계 각국 유력 바이어 40개사를 초청한 국제 수출 상담회를 통해 우리 완도의 청정 해조류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활로를 열 계획입니다. 완도 해변 공원과 해양 치유센터 등지에서 전시와 수출 상담회, 문화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이번 프레 박람회는 2028년 봄 박람회를 앞두고 해조류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서 지구를 살리는 미래 자원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조류 산업의 미래를 제시할 국제 박람회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해양 치유 수도 완도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오늘도 이맘때 초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8도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아 쌀쌀하지만 낮에는 1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대기질이 더욱 악화하며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기가 정체되면서 종일 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2.8도, 대전 1.6도, 대구는 2.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구 15도, 부산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